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시대 리턴즈 김동일입니다. 네, 최장진입니다. 예, 설을 일주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 전 화요일 방송으로는 이제 새해 인사까지 좀 드려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세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저점은 나온 것 같고 이제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준비해야 되는 한 주니까 일단 종목들도 좀 많이 질문 주시고요. 교육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상한폭이 30% 확대되면서 수익률 극대화했은 리스크도 크지만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 딱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인지 비주도주인지 확인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항상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부터 미니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연중 바닥 확인한 것이라면 시장이 연초에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라고 1월 효과 이제 대체로 1월 효과 이제 명분은 이래요.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거기에다가 각 산업별 정책적인 플랜이 발표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테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연말 배당으로 인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져나갔던 자금들 다시 또 들어오고 프로그램 물량들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기타 등등 자금 흐름이라든지 재료적인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보통 1월 효과 전통적으로 1월 달이 좀 시세가 좀 좋았다 이런 부분들 1월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올 1월 달에만 살벌했습니다. 그죠? 공포감을 주는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뒤통수를 강하게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뒤통수라기보다는 12월부터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시장은. 근데 다들 기대한 것보다 장세가 안 좋았던 거죠. 1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반대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을 일부 피해서 오히려 기회 찬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안 좋았던 1월이 있었기 때문에 막 걱정하고 또 장세 자체가 아래쪽으로 한번 크게 밀어놓으면요.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경계감이 멘탈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게 연중 저점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저는 월간 연간 기준으로 주식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1월 달에 연중 저점이 나온 거라면 재밌잖아요. 올해 할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연중 바닥 확인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보통 이제 매매는 감으로 많이 하고요. 상황은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유가가 20불 때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27불 때까지 갔지 않습니까? 20불 간다, 20불 간다. 골드만삭스가 유가 20불이라는 얘기를 유가 70불일 때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근데 20 앞에 이자를 봤잖아요. WTI가. 그러면서 이제 산유국 디폴트 위험이라든지 소버린 리스크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환율 중국 위안화 치고 올라가고 위안화 막 절하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전반적인 경계된 공포감을 줬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가 20달러 때 우려감. 상당히 큰 가중치가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악재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왜 빠졌는지 어떻게 빠졌는지를 봐야죠. 그래야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예상을 할 수 있고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상당히 무거운 재료로 시장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중국, 홍콩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 위안화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고 홍콩 달러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고 그것이 유가랑 연결되고 이러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재료라면은 시스템적인 리스크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의 좀 위험성이 컸던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블랙스완이 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어떤 파괴력 있는 움직임 내지는 조치가 어려울 정도의 움직임 이런 건 정도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시장이 걱정하고 우려할 정도의 액션은 나왔다고 봐요. 그렇게 잡아놓은 저점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까 과연?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오히려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시황은 왜 본다 그랬어요? 지수 시황을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종목 매매를 하기 위한 주변 환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 사가지고 쫙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매매를 해라고 하는데 장이 급락해버리면 이거 뭐 도루묵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시장이 별로 겁날 게 없다. 오히려 연초에 저점 다 만들어버려서 그럼 어때요? 종목 집중 그냥 하면 되잖아요. 방해 요소가 없잖아요. 오히려 편하게 그냥 종목 그냥 보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호전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지금 뭐가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연중 저점이니까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생각을 반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픈 거는 지금 1월달에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찍어놨잖아. 그럼 이후에 움직이면 어때요? 그 저점이 베이스가 된다면 남은 건 상승인데 연중 기준으로 박스라고 하더라도 하단인데 유가 20달러, 홍콩, 중국 금융시장 위험, 거기에다가 경기 전반적인 신뢰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든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근데 거기서 이제 ECB나 추가적인 부양 조치 또 나왔죠. 더 무너진다 만약 그 정도로 이 정도로 가중치가 큰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위협을 줬는데 시장이 잡았단 말이에요. 방어를 일단 성공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이 흐름을 이겨냈는데 그 자리가 어떤 비슷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다른 내용으로 다시 무너진다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 아주 심각한 어떤 타방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유가 20불 때 중국 홍콩 위험,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위험감 이런 1월 달에 나왔던 이번 데미지는 분명히 상당히 무거운 재료였기 때문에 그걸 지켜냈는데 또 무너진다? 이거는 손을 한번 놔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조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큰 위험은 눈에 보이거든요. 쉽게 보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연중바닥. 오히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좀 역설적으로 돌아가지고. 복잡한 시장으로 보면 복잡한데 자 봅시다. 이거 5년 동안 시장 박스잖아요. 5년 동안 시장 박스입니다. 2011, 12년, 11년 연중 저점 여기에요. 12년 여기죠. 13년 여기입니다. 연 중반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연초에 죽었다가 좀 회복하고, 연초에 죽었다가 좀 회복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14년, 15년은 14년 저점 연초에 나왔어요. 어때요? 한 8, 9월 때까지 좌우가 위로 가지 않습니까? 수익력이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지수 상승률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런 장은 매매하기 좋아요. 밑으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은 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저점 나왔죠. 그리고 한 번 더 박스 하단.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 저점 나왔죠. 상반기 장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또 한 번 죽여주고 반등. 연초에 딱 찍어놨습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올해도 뭐 저점 두 번 찍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당분간 편해지지 않았나? 좀 열심히 달려서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종목들이 오히려 더 쉬운 종목들이 많아요. 자, 빠르게 쭉 한번 보면은,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700 넘어가면 되게 멋있는 그림이에요. 아직은 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700 안 넘어갔지만 넘어가면 되게 멋있는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좀 보셔야 되겠고, 뭐 650, 700 정도 움직임이면 그냥 그렇고. 자, S&P 500 지수 보시면은, 여기 S&P 500 지수가 사실 약간 살벌한 그림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일 긴 이동 평균선이 240선이거든요. S&P 500 지수가 240선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박스가 깨지고는 다 하락장 갔어요. 그죠? 이번에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지켰잖아요. 근데 장기 상승 추세가 아직 안 깨졌어요. 여기는 여기 깨졌죠. 그죠? 여기 이거 깨졌죠. 이번에 지금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면 박스 양상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고 이번에 이 저점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당분간은 일단 뭐 상승장으로 간다는 논리는 아직 아니에요. 그건 부족해요. 하지만 연중 저점 1월달에 찍었다? 상반기 할만한데? 최소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항생 마찬가지예요. 저거 더 빠지기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홍콩도 여기서 더 빼긴 정말 쉽지 않아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상해종합,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상해종합 연초 분위기 이상하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3,200을 저는 깨면 안 된다고 봤어요. 절대. 3,200 깨지면 2,800 깬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했어요. 그래서 마켓5에서 말씀드렸죠. 중국은 더 깨야 된다고. 깨졌잖아요. 오히려 2,800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날 게 없어요. 2,600이나 2,500이나 2,600대 찍었죠. 중국 겁날 거 없어요. 단 빨리 못 올라와요. 저 파란 영역에서 꽤 오랫동안 놀 거예요. 3,000대, 3,200대 한 2,600대, 3,200대 정도 꽤 오랫동안 움직일 겁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크게 영향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 종목들 한번 보죠. 연중 저점 확인했다. 단정하고 이 그림을 조금 더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연중 저점 많이 찍었다. 삼성전자 순서대로 종목을 제가 쭉 적었으니까 이거 한번 쫙 그림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 주도주 아니에요. 주도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가지고 손해볼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박스예요. 그냥 하단. 기아차 안 좋아요.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금리 들어가고 엔화 약세 들어가고 이러면. 근데 4만 원은 사갖고 손해볼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연중 저점이 요 구간에서 나온 거라면. 그죠? 롯데케미칼 잘 못 가고 있죠. 그죠? 추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연중 저점 만들었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포스코? 시장이 연중 저점이라면 저기서 더 빠질까? 현대중공업? 이제 초과 상관 다 태워놨기 때문에 이제 수습 단계 들어가지 않았나? 여기서 사면은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도 박스권 움직임이지만 반대로 이런 종목은 위로 치고 나가야지 따라가는 거고 오히려 밑에 있는 종목들이나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자,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잡아주시면 이것도 사면 먹을 것 같고요. 이것도 사면 먹을 것 같고 요거는 하단 잡으면 먹을 것 같다. 이거 그냥 사서 그냥 내비두면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도 사서 지금 사면 돈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승 추세라고까지 보이진 않지만 아모레퍼시픽 박스 하단 잡기 정도는 여전히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왔다 갔다. 호텔신라 이것도 지금 사면 돈 벌 것 같고 밑에 코스닥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은 아까 700 넘어가야지 갈 것 같아요. 700 넘어가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애들 코스피지만 이쪽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 카카오도 지금 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CJ E&M 주도주죠. 요거는 700 넘어가면 날아가겠죠. 코스닥 700 넘어가면 IT 쪽에 이오테크닉스가 일단 주도고 이런 종목들 보면 오히려 지금 시장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 1월 달에 박살을 내놓고 저점이 나왔다라고 전제하면 쉽지 않아요. 딱 무서울 거 있습니까?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봤을 때 강세장 전환하고는 다른 거예요. 강세장으로 가려면은 좀 더 위로 진행이 많이 돼야 되지만 저점에서 나오는 회복 수익률을 꽤 오히려 오랫동안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매매 여러분들 컨트롤만 잘 하시면은 수익률 극대화도 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봐보세요. 제가 보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다 나온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데 또 깨진다면 그것만 딱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도망 나오면 되지 뭐. 그죠? 그럼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테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한번 가보시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응답하라 2008년도 2008년도가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국내외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지소를.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업종 대표주의 몇 종목에 대해서 좀 보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 이렇게 업종 대표주 몇 개 보면서 또 2008년도를 생각하고 또 현재를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시장이 어떻게 지금 2008년도부터 거의 지금 8년, 9년이 지났는데 그때 과거하고 현재는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201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게 잘 나온 건지 아니면 잘못 나온 건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지난해 4분기 실적하고 또 지난해 3분 뭐 2014년도 15년 대비했을 때 4분기 실적하고 2015년도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하고 대비를 하면서 화장품 산업에 관련돼서 좀 한번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그 월봉 차트 보시면은요, 요 구간 자체가 여기가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이게 2008년도 급락을 맞았던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월봉이니까 캔들 하나에 한 달, 두 달. 2008년도 10월 달 급락을 맞았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 급락 맞았죠. 10월 달, 11월 달 급락 맞고, 그 다음에 약간 반등이 일어났다가 한 3개월 정도 더 급락을 맞으면서 토탈 한 5개월 정도 힘들었다가, 4, 5개월 힘들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대세 상승장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부근에서 이 고점 부근 최근에 한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지금 옆으로 박스권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은 안 깬다는 거. 저점은 안 깨지고 있어요. 그죠? 뭐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혼조하면서 완전히 혼돈한 그런 시장이 진행되면서 저점은 깨지 않고 또 금리 인상 시기도 좀 늦춘다. 이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월봉 차트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08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때 하락한 구간이 한 2100포인트 정도부터 저점이 한 1300포인트 정도, 1260포인트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한 4, 5개월 하락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2015년도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5200포인트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점은 안 깹니다. 저점을 안 깨면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강하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 시장이 깨지는 거지 저점을 안 깼어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관련된 업종에서 관련된 뭐 바이오 헬스케어 다 깨졌고요. 그리고 휴대폰 쪽, 애플 같은 종목도 다 바닥을 박박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하락하는 구간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애플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구글 관련된 그런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면서 약간 변화가 생긴 거죠. 업종 내 대표주뿐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실적하고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의 주가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로서 계속 되는 거고 애플이라 그래도 실적이 둔화가 되고 성장성이 문제가 생기면은 주가는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주도 업종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휴대폰 관련된 업종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OLED, 화장품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그죠?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지 지수가 강하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딱 2008년도 딱 넘어가 보니까 이때도 여기서부터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하락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이 저점을 여기서 2008년도 10월 달에 하락하는 저점이 거의 거기서 비슷한 저점이 2011년도 그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됐고 2008년도 10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저점이 형성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의 저점이 여기인데 요 부분인데 요 부분보다 약간 위에 부분에서 쌍바닥 패턴이 저점을 확인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독일 시장 자체도.
그리고 뭔가 좀 위험하거나 경제지표가 안 좋거나 하락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고 그런 액션이 취해진다 싶으면은 유럽중앙은행에서 바로 멘트가 나갑니다. 뭐 경기부양책 쓰겠다, 뭐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정책적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방어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0월 달이 그냥 뭐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만 한 번 더 일어났다가 화끈하게 11월 달부터 자리 잡고 12월 달 쭉 올라타면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다가 2015년도 상반기에 6월 달까지 상반기에 그냥 올려버렸죠. 올라가는 속도하고 내려가는 속도하고 봤을 적에 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적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월 올라가고요. 내려갈 적에는 4개월 내려쳐버리니까 한 7, 8개월 올라간 게 3, 4개월 하락하는 게 다 똔똔이가 돼버린 거죠. 다 그 자리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위치는 60개월 이평선 자리, 이 자리가 얼마냐면은 한 2600 정도 포인트 되는 자리거든요. 2600 포인트를 요번에 살짝 윗부분에서 2630, 40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 2750 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뭐죠? 저점 안 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느낌이 뭐냐면은 요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춘절이,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저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흐름 보게 되면은 역시나 2008년도 10월 달에 급락을 맞았고요. 한번 급락을 맞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리고 올라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내려왔는데 환율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달러 환율하고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 부근이라 그러면 바로 직전 부분은 깼는데 15,000포인트 정도를 지지가 되면서 지금 역시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식시장하고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2008년도 10월 달에 굉장히 뭐랄까요? 환율이 가장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3개월 이상 형성하고 빠졌다가 다시 두 달 1,500원대를 돌파하고 났다가 주식시장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봤자 저기 1,200원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국내 주식시장이 뭐 어렵거나 세계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흐름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모습을 지금 환율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엔달러 환율 2008년도 10월 달에 엔달러 환율의 고점 부근이 얼마냐면은 100사엔이거든요. 100사엔. 그리고 저점 부근은 한 88엔 정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110엔대에서 120엔대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저점 부근은 한 113엔대 정도, 그리고 고점은 한 125엔대. 지금 엔달러 환율 자체도 일본 시장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의 그 2008년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하종가를 맞은 적이 이때는 15% 뭐 상한폭이었으니까요. 하종가 장중에 맞았거든요. 60만 원에서 며칠 동안에 40만 원대까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40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한 110만 원대 위치해 있고 고점은 150만 원대고, 앞으로는 삼성전자는 11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30만 원대 그 부근에서 아마 당분간 박스권 흐름.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는 시장에 그냥 버팀목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게 주도주로서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파괴력은 지금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08년도 10월 달에 저점이 35,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많이 뭐 상승을 했다가 2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3만 원 정도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2008년도 10월 달에 하락하기 직전의 가격대가 8만 원대였는데 8만 원대 위에 있고요. 그만큼 뭐 실적도 좋아졌죠. 성장성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급락은 없을 겁니다.
10만 원대, 한 12만 원대나 11만 원대 지지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12만 원과 한 16만 원 사이에서 횡보, 큰 폭의 수익은 나지 않지만은 시장을 깰 정도의 그런 충격은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뭐 2008년도 10월 달에 4만 원대, 한 5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7, 8만 원 정도, 38만 원대에 위치해 있고 고점은 한 45만 원 정도. 역시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평선을 깨지 않고 정확하게 20개월 이평선도 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그냥 2008년도 10월 달에 급락을 맞았어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12만 원과 18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요번에 급등하면서 35만 원대까지, 3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약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려하진 않지만은 뒤늦게 한미약품 올라가고 종근당 올라가고 하니까 뒤늦게 유한양이 최근에 상승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매출액은 매출액은 3분기 대비했을 때 7.4%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했을 때 24% 감소가 됐는데, 대부분 4분기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하고요. 매출액 늘었잖아요. 3분기하고. 3분기 대비했을 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했을 때도 25% 매출액, 전년 4분기, 그러니까 2015년도, 2014년도인데, 매출액 25%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도 38%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매출액, 지금 영업이익이 조금 그 시장에서 한 136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0억에서 130억 줄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TV 방송 틀어보십시오. 국내 지상파 방송. 헤라 있죠? 헤라. 광고 멋있게 찍었습니다. 아마 광고비도 많이 나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 드라이브라든지 마케팅에 크게 힘을 싣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적에 저는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전기차는 이제 보지 마시고 OLED, 그 다음에 화장품, 바이오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선별적인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종목 진단에서 뵙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올려주십시오.